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또 준비된 음성부터 들어볼까요? 예.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신문기일의 결과는 저희 변호인들이 계속 할게요. 이거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에서 웬 빨갱이 짓이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뭡니까? 예, 이 탈북자들 음성인데요. 지난 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단 탈북 여성들 관련한 심리가 있었는데요. 예. 심리가 끝난 뒤의 상황입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 집회를 연 겁니다. 탈북자 단체들이요. 어제는요, 또 탈북자 단체들이 민변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단 탈북이 소송전을 낳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소송, 이 탈북자 인신보호 구제 소송 다소 생소한데요. 이 소송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관심도 크고요. 예. 또 찬반도 엇갈리고. 그래서 오늘 훅뉴스는 이 초유의 탈북자 인신보호 구제 소송의 쟁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민변이 제기한 소송이죠. 네. 인신보호 구제 소송이라는 것을 청구했습니다. 네. 쟁점들. 그 전에 이번 소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할까요? 네, 탈북자 13명이 4.13 총선을 일주일 남겨놓고 입국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국정원의 총선용 기획이다는 의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민변이 탈북 여성들 만나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접견이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낸 겁니다. 앞서 음향에서 민변이 종북이라고 주장하던 그 보수단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왜 민변이 소송까지 나선 거죠? 민변 산하의 통일위원회가 있는데요. 탈북자 관련 소송을 여러 차례 대리해온 곳입니다. 예. 탈북자들이 외부와 이 단절된 채 신문 받으면서 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변을 공격하는 탈북자들 사이에서조차 집단 탈북의 의문이 제기돼서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한 보수 방송사에 출연한 탈북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 우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13명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탈북자 입장에서는 저들이 혈맹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도 아니잖아요. 정말 모르는 남남끼리 13명이 같이 탈북을 했다는 거는 정말 저희 탈북자들이 듣기에도 보기에도 와 진짜 충격이다 이럴 정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수 방송사에 출연한 탈북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해외에서 상호 감시 체제가 더 강하다는데 더 강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의심스럽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민변이 이 자꾸 접견이 거부당하자 탈북자들의 수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많다는 그런 얘기요.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이번에 탈북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걸 놓고서 민변과 정부 측의 입장이 맞섰어요. 예, 정부는 탈북 여성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 때문에 이들을 공개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죠. 예. 그들의 신원을 위해서, 신변 보장을 위해서,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비공개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남겨놓은 가족들의 신변 안전. 네. 탈북자 가족들이 보복당할 거다. 그런 뜻입니까? 예. 보통 북에 남은 가족들은 이 가족의 남한 귀순 때문에 이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위배를 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예.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 한국에만 탈북자가 와 있지 않고 전국에는 더 많고 아직도 캐나다만 해도 한 1,000명이 거의 되고 영국 뭐 안 가 사는 나라가 없는데 그 사람들 가족들을 다 지킨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만약에 탈북자들 가족들 그렇게 처리한다면 탈북자들이 자기 가족들 데려오지 못하죠. 뭐 그렇게 하면 다 중시범정서가 있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 데려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쟁점이 탈북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였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권민철 기자가 취재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근데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용하고 약간 달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 남한의 탈북자들 보면 북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도 하고요. 또 돈도 보내고 아니면 아예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일부 탈북자들은 종편 같은데 이 방송 출연도 많이 해서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해요. 예. 그 사람들은 남한에서 북한 체제 비판하고 그 북한 가족들은 그런 남한 가족들을 비난하면서 체제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한 유명 탈북자의 이 북측 가족들의 유튜브 음성 들어보시죠. 북측에 있는 가족들의 음성이요? 네.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우리 가문에. 심장 아프다. 난 진짜 우리 가문에 나도 정말 뜻밖이고 저런 게 나왔다는 게
나도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건 북측이 찍어서 올린 겁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래요. 근데 그렇더라도 북에 남은 가족들이 고초를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요덕 수용소 같은데 뭐 끌려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 가족들은 그 당의 주요 인사라든가 이 평양에 사는 주류층입니다. 그 가족이 남한으로 탈북하는 경우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죠. 예. 하지만 이번 집단 탈북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외화벌이 노동자들이라서 그런 부류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이들 여성이 재판정에 나와서 만약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는 북한 가족들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그 출은 가능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그 이미 이 사건이 남북 간의 큰 정치 이슈가 된 마당에 북한이 남한 재판소에서 나온 증언 가지고 북측 가족을 과연 처벌할까 좀 싶습니다. 오히려요. 북한 가족들을 앞세워서 남한의 공작이다 이러면서 성토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크게 이슈화가 되면 그때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추측. 네. 그래요. 사실 이번 사건이 남북한의 정치 이슈가 된 건 이들의 집단 탈북을 정부가 앞장서서 발표했기 때문이라 이런 지적들이 많았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쟁점이 될 텐데요. 예. 정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소송도 없었겠죠. 물론 남북 간 신경전도 없었을 거고요.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 그럽니까? 정부는 귀순 사실만 발표했을 뿐 인적 사항은 정부가 알린 게 아니다. 인적 사항은 알린 게 아니다. 예, 그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 통일부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예. 정부는 거기까지 밝혔지만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정부의 발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언론들이 나름대로 취재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뽑아낸 것이지 정부는 거기까지만 들어왔다는 얘기만 한 것이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건이 커진 건 언론 탓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미 정부가 나서서 귀순 사실을 발표한 마당에 언론이 보도하건 안 하건 북한은 이미 그들 13명이 누구인지 충분히 색출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 정부가 해당 여성들의 사진까지 친절히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경우가 참 이례적이어서 이게 지금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국정원 개입설이 불거진 거죠. 그랬죠. 이들의 입국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보통 탈북자들이 제3국을 거쳐서 입국하려면 현재 사법당국의 심리도 받고 우리 당국의 탈북 동기조사도 받고 이런 과정만 해서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엔 빛의 속도로 진행된 거니까 국정원의 계획설이 나온 겁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4월 12일 이 시간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시죠. 예.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거는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번 집단 탈북 여성들은 다른 탈북자들하고는 달리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쉽게 좀 빠르게 입국해서 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이들이 북한 요건이 있어서 중국을 쉽게 빠져나올 수는 있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서울에 들어오려면 우리 당국으로부터 임시 여권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남한 여권을. 예, 임시로 이렇게 발급을 해주는 여건이 있습니다. 예.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여건이 아까 들어오는데 이틀 걸렸다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발급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기획설이 나온다. 예. 하지만 탈북자들이 입국할 때 보통 국정원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예, 물론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는데 그 국정원의 개입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국정원의 임무이기도 하니까요. 예. 하지만 이번엔 국정원이 초기부터 작업했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요. 한국행에 동참하지 않은 탈북 여성들이요. 그러니까 7명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 평양에서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우연히 제가 식당 책임자 놈이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국정원 팀장님 하면서 짓거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놈으로 말하면 우리가 연길에 있을 때부터 식당에 자주 드나들면서 이 책임자 놈과 꿍꿍이를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식당 종업원의 얘기. 하지만 이거는 북한의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말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국정원이 도움을 준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은 뭐라 그러던가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저에게 어제 보내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 의혹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국정원이 좀 명쾌하게 나서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 소송 놓고 그 탈북자 개개인을 생각할 때는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민변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처음 들으신 것처럼 처음에요. 이 주로 탈북자들이 아주 격앙돼 있지 예, 않았습니까? 이유는 탈북자들이 이 재판정에 서게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남한에 오면 재판정에 서게 되면 어느 탈북자가 남한에 오겠냐 그런 우려감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동안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3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보호 구제소송까지 가게 된 건 처음이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갈등들,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소송의 쟁점은 뭔지 요목조목 좀 짚어봤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입장을 저희가 못 들어서요. 그게 좀 아쉬움이 남네요. 혹시 추후에라도 국정원의 반론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홍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